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어젯밤에 벌어진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매우 사납고 또 매우 호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단상에 선 7명 후보들의 생사가 달린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선전이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초입에서는 이제 백인 1세계 주에서 벌어진 경선이었는데 이것을 뒤로하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환경 변화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선이 벌어지게 되고 바로 뒤를 이어서 슈퍼 투스데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슈퍼 투스데이는 14개 주 그리고 사모아 등 모두 16개 지역에서 벌어지는 예선인데 여기까지 대의원이 전체의 40%나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초장 예선에서의 선두주자는 이제 버니 샌더스가 확실합니다. 만약 그를 꺾지 못하면은 부통령 출신인 조 바이든이라든가 억만장자인 마이크 블룸버그라든가 또 같은 개혁주의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라든가 모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들이 2020년도 선거전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가 매우 호전적인 또 험상궂은 모습을 했었습니다. 서로가 고성을 지르고 말 갈아채기, 순서 무시하기, 호전적인 내용의 토론으로 사회자들이 전전긍긍할 정도로 험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는 나머지 6명의 세찬 공격을 받아쳐야만 했는데 그가 선방을 했는지 또는 누가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했는지 그 성과는 아직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디베이트 그 주요 내용과 예선전의 진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시점은 누가 뭐래도 매우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단상에 더 남느냐 집으로 가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시점인데 실제로 이번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선이 끝나고 3월 3일에 화요일에 슈퍼 투스데이가 끝나면은 이 갈림길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를 누르고 앞으로 나서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6명의 후보들이 샌더스를 몰아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샌더스는 아이오와, 뉴햄셔 그리고 네바다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주자의 자리를 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여러 가지 결정적인 흠과 또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캐피털리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Democratic Socialism 이라는 사회주의를 들고 나서니까 전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의 소위 당선 가능성이라는 거, electability도 문제입니다. 트럼프와 맞붙어서 트럼프가 그를 사회주의자로 몰아붙이면은 과연 이것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대중에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한인 1.5세들과 잠시 이 문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샌더스의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이해한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거세게 진행 중이고 부가 집중이 되고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즉 애머존이 돈을 긁어 모으고 쇼핑센터는 다 망하고 중산층 저소득층은 그대로 힘들고 뭔가 개혁적인 변화가 있기는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지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세대에게는 소셜리즘 또는 커뮤니즘 이런 단어에 대해서 아주 엘러지적인 거부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1.5세들은 저를 보고 초장에는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더니만 저희 세대의 정서를 이해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경쟁 구도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버니 샌더스의 취약점을 인정하고 그 대안이 뭐냐? 결국 마이클 블룸버그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라스베가스 토론회에서 낙제 점수를 그가 받았고 그의 여성 폄하 발언 또 소수계 차별 취급 정책 소위 stop and frisk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달러로 표를 산다 하는 데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큰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는 지난번 라스베가스 토론회의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은 획기적인 한 방을 날렸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번 토요일까지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3월 3일 슈퍼 투즈데이부터는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16개 지역에 무려 4억 달러가 넘는 광고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조 바이든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는 후보로 오랫동안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4등, 5등 아주 절전을 벌였고 흑인 지역의 지지도 아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초입전의 실패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필코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예선을 이겨야 하고 그 다음 슈퍼 투스데이에서 큰 도약을 해야만이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와 함께 프로그레시비즘의 대표주자입니다.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러나 처음 경선에서 졸전을 했고 어제 그녀는 샌더스와 블룸버그에게 열심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성과는 미지수입니다. 만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슈퍼 투스데이에서 누군가가 크게 도약을 하지 못한다면은 버니 샌더스가 선두 자리를 굳히게 되고 나머지들은 집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금고가 블룸버그 빼고는 거의 다 바닥에 나 있습니다. 어제도 러시아 얘기가 또 나왔는데 주장 중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를 선호하는 것은 그가 당선이 되면 미국이 분열되고 서로 혐오하고 결과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이유인데 그가 당선이 되려면은 민주당의 약세가 나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샌더스다. 그의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에 아직 미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샌더스, 트럼프, 러시아의 공식이 성립된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약 8만 표 그리고 6개 주의 승패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양극화가 고착화돼서 국민들의 마음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엘라바마라든가 미시시피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일리노이라든가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 6개 또는 7개가 당락을 결정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8만 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지난번 선거 때 미시간주에서 전체가 480만 표였는데 트럼프가 겨우 11,000표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선거인단표 18개를 독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스콘신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밀워키를 가지 않았습니다. 밀워키의 흑인표가 괘씸죄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위스콘신주에 해당이 되는 선거인단표 10표를 모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8만 표 계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인 등록 수가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8만 표가 승패를 좌우한다. 또 50개 주가 있는데 이 중에 6개 주가 당락을 결정한다.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에이지안 아메리칸도 무시할 수 없다. 극소수의 표지만은 이것이 결판에 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들만 있지 아무도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에이시안들은 소수면서 동시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 하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에이시안들은 선거 이슈를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진보 보수, 민주당, 공화당 자신의 정견들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40%도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 선도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뉴햄셔 프라이머리에 이어 네바다 코커스에서도 승리하며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CBS 방송이 주관한 제10회 TV 토론에서 일부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러시아 지원서를 근거로 샌더스 의원의 대선 본선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샌더스 의원이 과거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던 것도 공격의 소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 튜즈데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11회 민주당 TV 토론회는 다음 달 15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도 감염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2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요청한 데 이어 어제 캘리포니아 최대 도시 중 한 곳인 샌프란시스코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팬데믹에 임박했다며 미국 내 지역사회 전파는 이젠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확진자는 매우 적고 중국도 열심히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병사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군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캠프 캐럴에 근무하고 있는 23세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하루 284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 수는 126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1명 추가돼 12명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 3법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한편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1,239명, 사망자 2,766명, 치사율은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투 파문에 휩싸였던 스페인 출신 스타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도밍고는 어제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달 동안 음악 동료들이 내게 제기한 혐의에 관해 반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침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에 존중을 표한다면서 그녀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것을 그녀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밍고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언론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월트 디즈니사 최고 경영자 밥 아이거 회장이 즉시 퇴임하기로 했습니다. 밥 아이거 CEO는 14년간 디즈니를 이끌어왔으며 2021년 12월 말에 사임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갑자기 물러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밥 아이거 회장은 최근
디즈니 플러스라고 명명한 새로운 서비스로 돌풍을 일으킨 지역입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아이거의 후임으로 최근 디즈니의 놀이공원, 각종 체험 프로그램, 상품 생산을 총괄하던 밥 차백 디즈니랜드 회장을 지명 발표했습니다. 스톰 기류가 변함에 따라 시카고 북부 지역의 추위와 눈이 비껴갑니다. 기상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카고 지역에 윈터웨더 주의보를 내리고 어제 내렸던 스톰 경보를 취소했습니다. 기상대는 기류가 변하면서 예보됐던 추위와 눈이 시카고 남부로 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바란 파크에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괴한들이 쏜 총으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이 스토어 입구에서 약 20발의 총격을 가해 안에 있던 고객 중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안 카메라 비디오를 분석, 용의자들을 수배했습니다. 샌드위치샵 지미 잔스가 불량식품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식품당국은 이 체인 스토어가 샌드위치 재료로 불량 야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미 잔스는 지난 6년간 이콜라이 등의 오염된 식품 재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젯밤부터 내리던 눈이 오늘 오전까지 내리겠고 눈 적설량은 2에서 3인치, 오후 들어서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1도. 내일 맑은 추운 날씨 보이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19도. 금요일 맑은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18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0도입니다.